삼성 SDI도 본격적으로 ESS 시장에 이제 뛰어든 상황이고요. 삼성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어떤 협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 낙수 효과 분명히 좀 볼 수 있는. 2차 전지가 가는 게 아니라 ESS가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2차 전지가 이제 그래서 10월달에 급등을 했죠. 키워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ESS랑 그냥 LFP였습니다. 삼성 SDI도 본격적으로 ESS 시장에 이제 뛰어든 상황이고요. 사실은 조금은 아쉽죠. 좀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긴 했지만 이제 너무 늦어요. 삼성 원래 돈 되면 나중에 들어가잖아. 그것도 어찌 보면 맞아요. 이때도 사실 우리 2차 전지 시장 좋았을 때 캐파 증설할 때 삼성 SDI가 가장 보수적으로 증설을 보여줬어요. 사실 그만큼 로스가 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삼성 SDI가 좀 더 현명할 수가 있고 지금 뭐 LG엔솔이 일단 ESS 쪽을 좀 먼저 시작했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로 인해서 수익성이 아주 빠르게 나타나는 구간 아니라서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접근하는 게 더 맞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는 어쨌든 또 삼성전자 향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고요. 삼성이 뭐 글로벌 기업들과의 어떤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 삼성 SDI도 그에 따른 낙수 효과 분명히 좀 볼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같이 보면 될 것 같은데 두 종목이 서로 약간 좀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주가가 같이 오를 때도 있지만 약간 좀 엇박자를 나면서 가기도 하지만 두 종목 모두 다 방향성으로는 일단은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 근데 여기서 최근에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면 대부분은 다 그래도 긍정평가가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아직 2차 전지 쪽은 시간이 좀 필요해서 단기 급등은 지금 부담스럽다라는 약간의 중립 리포트들도 꽤 있다라는 점은 그간 2, 3년간 2차 전지에 대한 고가에 대한 부담이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는 분위기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2차 전지 좋아져요. 뭐 ESS가 내년에 2배 늘어납니다. 뭐 앞으로 2차 전지 수요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겁니다. 뭐 ESS는 마진율이 20에서 30%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좋다. 그다음에 여전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ESS는 그렇죠. ESS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것만으로도 지금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진율이 적어도 20에서 30%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보수적인 삼성 SDI까지 지금 뛰어든 거죠. 근데 삼성 SDI가 그냥 뛰어든 게 아니라 결국엔 테슬라의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뛰어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흐름이 SDI나 삼성, LG 에너지솔루션한테 굉장히 우호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은 맞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거는 유상증자는 했는지, 뭐 자금 조달을 했는지, BW를 발행하든 뭐라든 자금 조달이 좀 끝나야 돼요.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 재무적으로 2년 동안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다들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그룹주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본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욕을 먹을 각오라고 말씀드린 건데 거기가 자금이 여유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회계상부상으로 보는 거랑 또 이제 실제로 하는 거랑 다르니까 그 여기가 또 엄청난 장치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지금 에코프로 BM이 캐나다 공장을 짓다가 말았는데 거기 또 재개하면 돈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그게 좀 어느 정도 끝난 회사들 중심으로 보자라는 게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키워드였고 그래서 이제 탑픽주가 몇 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가 가는 게 아니라 ESS가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ESS에 배터리를 납품하지 않는 회사들은 그 관련된 소재를 만들지 않는 회사들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롯데 머티리얼즈가 갑자기 막 급등을 했다. 동박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회로박 때문에 올랐죠. 그러니까 거기도 결국에는 ESS가 아니라 반도체 쪽이죠. 기판 쪽이 기판 쪽에 들어가는 CCL 같은 이제 두산이 CCL 때문에 올라온 것처럼 거기는 회로박 때문에 올라왔다. 그럼 기판에 들어가는 동박이거든요. 그게 얇은 박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것도 아무나 못 만든다. 그러면서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끌어올렸는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한테 그 회로박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동박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SKC가 최근에 보면 그 유리기판으로 움직이지 않고 동박으로도 움직여요. 그 얘기는 이쪽도 거의 바닥은 잡지 않았냐라고 지금 보고 수급이 돌아서고 있다.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의 지금 주 전력원이 뭐 태양광 뭐 이런 거 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ESS 설치량이 증가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네. 태양광을 안 써도 ESS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어떤 전력원을 쓰든지 간에 보조 전력 장치로 ESS가 다 들어가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딱 여는 순간 24시간 똑같은 전압을 유지해 줘야 되고 똑같은 전류량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전기를 많이 땡겼을 때도 그걸 버텨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결국에는 지금은 당장 쓸 수 있는 건 ESS밖에 없다. 우리 얼마 전에 국가 전산망 할 때 한번 망가진 게 ESS가 불타서 네. 그 대전인가 뭐 어디서 그렇죠. 타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뭐 백업을 안 해놨다 뭐 이런 난리가 났는데 그게 전산망 있는데 다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 그게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ESS를 다 집어넣는 거죠. 근데 초기 버전이어서 불이 난 겁니다. 그래도 내부 연한이 지났다고. 그렇죠. 내부 연한도 네, 지났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비싼 ESS를 안 쓰고 이제 LFP를 쓰면 불날 확률이 거의 없죠. 네. 예, 그래서 LFP ESS를 지금 다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앞으로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